안녕하십니까. 도곡정보문화도서관 단골손님 김민식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성북 길빛도서관 단골 손님 박동훈 부장입니다. 아우, 잘 지내셨습니까? 예, 예, 오늘 휴가 내서 하루 쉬었습니다. 아, 그래요? 휴가 때 뭐 어떻게 좋은 일이라도 있었나요, 오늘? 아니요, 어제 송년회 있었는데, 음, 과음한 건 아닌데, 음. 차를 두고 왔거든요. 아, 날도 춥고, 네. 눈도 아, 온다 게다가 그러고, 오늘 같이 이렇게 막 대설주의보 이럴 때는 또 하루 이렇게 땡땡이 어, 칠 수 있는 것도 일을 보니까 복입니다. 오늘 음, 하나, 내일 하나, 아, 그래요? 그래서 하루 쉬어버렸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예, 저는 휴가도 오늘 많이 남았고, 아, 그렇군요. 예. 오늘 저는 바빴습니다. 아, 광주 어, 송정역까지 아침에 기차 타고 내려가가지고요. 그 전남 화순에 있는 군부대에 가서 강의하고 왔습니다. 아니 또 군부대 도서관 가셨어요? 군부대에도 그 네. 뭐냐면 지역 도서관에서 군부대 장병들을 위한 인문학 강연 이런 거 이렇게 사업을 해요. 야, 어, 정말 우리나라 도서관들 정말 이 상 줘야 돼, 상 줘야 돼. 다이나믹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 도서관 사선생님들한테서 연락이 온 거예요. 혹시 군부대 부대 장병들한테 해주실 만한 얘기가 있을까요? 그래서 내가 달려가겠습니다. 저야말로 정말 군부대 이 군인들에게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가가지고 국군 장병들 쫙 이렇게 그 부대원들 앉혀놓고 내가 딱 그랬어요.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분기점은 군대였다. 왜냐? 나는 공대 다니면서 이 자원공학 전공했었는데 군대에 있을 때 혼자서 영어책 한 권을 통째로 외워가지고 그 기간 동안 나는 영어라는 특기를 만들었다. 흔히들 군 생활하는 2년은 남자 인생에서 버리는 시간이라고 생각하는데 남들이 버리는 시간이라고 생각하는 기간 동안 내가 무언가 특기를 하나 얻는다면 그러면 이거는 따따블로 남는 장사다. 버리는 시간에 난 뭔가를 남긴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군대 있을 때 나는 요즘 와서는 지금 여러분들에게는 영어 공부하라고 얘기는 하지 않겠다. 근데 보니까 여기 군대에도 요즘은 도서실에 진중문고가 잘 들어와 있어요. 진중문고. 오늘 가서 보니까 막 팩트 플리스부터 해가지고 좋은 책들이 너무 많은 거야. 뭐 공정하다는 착각, 막 내가 읽고 싶은 책들도 거기 있어. 군대 내 음, 도서실에. 그래서 제가 여러분 여기 있는 동안 책 읽는 습관 하나만 기르고 나가도 군 생활은 여러분 인생에서 남는 시간이 될 겁니다. 딱 이런 얘기하고 왔죠. 야, 아니 그 도서관이 화순군에 있는 도서관인데, 그렇죠. 화순에 있는 그 음, 공공 도서관 있어요. 화순 공공도서관에서 하는 사업이었고, 이게 음, 또 제가 재밌는 게, 올해 초에 제가 이 전라남도 교육지원청에서 하는 도서관 사서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하는 강의를 내가 갔었어요. 네, 그때 제목은 이제 내 인생 최고의 선물 도서관. 내가 평소에 우리 박동훈 부장님에게 우리 개인적으로 만나서 내가 늘 하는 얘기가 도서관이 내 인생 최고의 선물이다. 막 이런 얘기를 이제 도서관 사서 선생님들한테 했더니 이런 얘기를 어떤 대상에게 해줄 수 있느냐. 그래서 나는 다 좋다. 중고등학생들 진로 특강도 좋고 대학생들도 좋고 막 그랬더니 나는 근데 군인들을 이렇게 연결해 주실 줄은 또 몰랐네. 저기 도서관 강의 중에서 군인은 처음이셨죠? 오늘 처음이었어요. 네. 반응은 어땠나요? 재밌었어요. 재밌었어요. 음, 근데 솔직히 한 두 명 정도가 너무 대놓고 자가지고 조금 제 마음에 상처를 안기긴 했는데 근데 이해할 수 있어요. 왜냐 군대에서의 시간은 어떻게든 자는 게 남는 거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아마 저 음. 말년 병장이 애들 앞에서 아, 나 이런 데서 좀 잘 수 있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아마 이렇게 약간 객기 부리지 않았을까. 아니, 약간 그게 보였어요. 처음에 들어갈 때부터 약간 음, 이 포즈가 음, 뭔데? 뭔데? 약간 이런 거였어. 어, 그래서 내가, 어. 오케이, 알았어. 이거는 인정하고 들어가야지 뭐. 그러고 그랬었죠. 아, 근데, 박동원 부장님, 네. 이 강의를 하면서 내가 올라오다가 오늘 우리 내가 빌린 책에서의 주제가 확 떠올랐잖아요. 아, 뭡니까? 우리가 왜 군대에 있는 시간을 버리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남는 건가를 만들자 그러면은 방학은 네. 아이들에게 어떻게 보면 그냥 쉬어가는 시간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방학 동안 아이들에게 독서 습관을 길러준다면 그러니까 아, 겨울 방학 우리 아이
책벌레 만들기. 음. 요런 그걸로 오늘 이야기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 아주 그래서 유익한 시간입니다. 박동원 부장님도 왜 이 방학 때 그래도 아이들과 어떻게든 도서관 활용을 돼서 아이들에게 어떻게든 그 도서관으로 좀 이끌기 위해서 하시는 노력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노력을 하고 싶죠. 사실 방학 프로그램이 저희가 없어요. 저희 집이 방학 프로그램이 없어요. 아직까지 없어요. 우와, 멋진 집이다. 정말 이거 듣는 어린아이들이 이걸 들으면 되게 부러워하겠다. 박동원 부장님의 아이들을. 사실 그 요즘 되게 부지런한 부모들이 많아가지고 좀 너무 부지런하죠. 있는 집 애들은 물 건너 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렇죠? 뭐 학원으로 아예 스케줄이 차가지고 뭘 고민할 필요 없는 애들도 있고요. 저희 집은 사교육을 별로 안 하는 편이라 그러니까. 그런 스케줄도 없고 사실 근데 이렇게 막 그런 거 짜기도 귀찮고 대책 없었습니다. 오늘 귀 기울여 듣겠습니다. 제가 그러면 제가 사실 저나 박동 부장님이나 이 도서관 좋아하는 거 다 똑같지만 제가 그래도 우리 아이들을 조금 더 컸잖아요. 아이들이. 제가 아이들을 키우면서 했던 것 중에 방학 때 했던 것 중에 가장 제가 잘했다고 생각하는 것만 딱 얘기해 드릴게요. 네. 첫 번째, 도서관을 데려가기 전에 먼저 서점에 데려가셔야 됩니다. 저는 겨울 방학이 딱 되잖아요. 네. 그러면 12월 한 20일쯤 해서 아이들에게 아빠가 크리스마스 선물해 줄게 라고 하고는 교보문고에 데려가요. 자, 근데 이 교보문고를 데려가는 것도 이게 약간의 저는 하나의 그 리추얼인데요. 네. 그 주말이 되면은 토요일이나 일요일 날 방학쯤이 되면은 아이들 좋아하는 영화를 극장에서 이제 틀어요. 방학 특선 같은 그렇죠. 거. 네. 그거를 이제 아침에 일요일 날 조조로 이제 보러 갑니다. 제가 이제 우리 가족이 주로 가는 영화관은 그 메가박스 강남이거든요. 강남역 옆에 있는. 네네. 거기 가서 10시 영화를 봐요. 그럼 끝나고 나면 12시죠. 네. 나와서 아이들이 좋아하는 그 강남역에 있는 그 고양이 부엌이라고 하는 즉석 떡볶이 아주 맛집이 있어요. 거기에 가서 아이들이랑 떡볶이를 아이들이 좋아하는 점심을 먹습니다. 네. 먹고 나서 이제 걸어서 그 강남 교보문고 그러니까 신논현역 옆에 있는 교보문고 강남점에 갑니다. 네. 가서 딱 얘기를 하죠. 자, 이제 1시간 주겠어, 너희들에게. 1시간 동안 읽고 싶은 책, 방학 동안 읽고 싶은 책 3권을 골라오면 아빠가 크리스마스 선물로 사줄 거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둘째는 되게 안 좋아할 것 같은데. 왜? 아니, 일단 재미난 영화를 보고, 디즈니 영화를 보고, 맛있는 거 먹고, 그 다음에 서점에 가는 건데도 그 선물 딴 걸 원할 것 같아요. 책 말고 딴 거. 아하. 좋은 지적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럴 걸 위해서 또 다른 넛지가 또 있습니다. 아하. 요즘 교보문고에 가면 안에 예쁜 아트 상품들이 되게 많아. 팬시 문구도 있고 장난감도 있고. 팬시 문구 있고. 그러면 내가 딱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하다가 만약 책 3권을 고르기 힘들면 책 2권에 문구류 하나 예쁜 거 하나 내가 사주겠다. 그러면 이제 또 막 크리스마스 때 되면은 약간 막 이렇게 많이 있어요. 이렇게 책상 위에 장식품이라든지 이런 것들, 필통 예쁜 것들도 있고. 중요한 거는 아이들에게 서점 나들이를 재미난 어떤 이벤트, 방학 시작할 때가 되면 가는 우리 가족의 이벤트처럼 리추얼로 만드는 거죠. 내가 책을 좋아하는 것인가 아니면 떡볶이를 좋아했던 것인가 영화를 보러 가는 건 헷갈리도록. 네. 자, 그리고 중요한 건 또 거기 가서 책을 고르고 나면 그냥 오지 않아요. 그 근처에서 아이들이 좋아하는 그 폴바셋 그 아이스크림 있어요. 사줘요. 3,000원짜리. 네. 상하 목장 우유로 만든 맞아요. 그거. 아주 그 아이들이 좋아요. 나도 좋아해요. 보통 때는 내가 그렇게 비싼 그 디저트 잘 안 사줍니다. 예, 저도 좋아합니다. 근데 아이들에게 신호를 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아빠가 좋아하는 서점 나들이를 같이 가준다면 이런 맛있는 것도 아빠는 같이 사줄 수 있어. 그러니까 애들이 좋아할 만한 거 사이에 책을 하나 딱 꼈거든요. 그렇죠. 내가 책을 좋아하는 거지 헷갈리게. 샌드위치처럼 안에 막 저기 빵도 들어가 있고 고기도 들어가고 햄도 들어가 있는데 옆에 양상추가 들어가 있어. 건강한 양상추가 한 장 들어가 있어. 이게 핵심이고. 자,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게 책을 3권을 만약 사잖아요. 네. 자, 여기서 핵심은 절대 방학이 끝나갈 무렵 물어보면 안 돼요. 그래서 그 책 다 읽었어? 그래서 어땠어? 아니면 그 책을 고르는 데 있어서 어떤 영향력도 행사하셔서는 안 됩니다. 야, 요즘 그거 보니까 말이야, 그 수학 논리 만화 뭐 하나 있던데, 그거 한 권 끼워 넣을까? 아니면, 야, 그 Y 뭐라고 있던데, 그거 하나.
안 돼요. 아니면 아이가 무슨 책을 골라왔는데 야 이거는 학습 만화잖아. 야 마법 천자문 말고 딴 거 골라와. 이러셔도 안 돼요. 네. 이건 무조건 선물인 겁니다. 아. 크리스마스 선물이니까 무조건 아이가 본인이 원하는 걸 하고 그리고 방학이 끝나갈 때 네. 그래서 그 책 다 읽었어? 혹시라도 물어보고는 야, 그 아빠가 저기 뭐야 돈 몇만 원이나 들어가지고 사줬는데 너 그걸 아직도 안 읽어? 이러면 안 돼요. 반성합니다. 그거 물어보는 순간 선물이 숙제가 돼버려요. 아빠가 사준 선물이 아빠가 내준 숙제가 되는 거예요. 방학 숙제가. 아, 아빠는 이 책을 사준 게 아니라 나한테 방학 동안 읽으라고 과제를 내준 거구나. 그 다음에는 아빠랑 서점에 안 갑니다. 그래서 안 갔군요. 아니야. 황골 탈퇴하겠습니다. 아니, 그리고 재미난 거는 이렇게 해서 아이가 이제 책을 골라서 읽잖아요. 그리고 애가 와서 나중에 이제 그래요. 한 1월 중순 정도에 아빠 그때 아빠가 사준 거 13층 나무집 너무 재밌었어. 뭐 그러면 얘기를 하면은 그래? 야, 그 작가가 쓴 그 다음 후속작 있잖아. 26층 나무집 도서관에 있더라. 가서 볼까? 왜? 나 무슨 책 재밌었어. 아, 윈피키드 재밌었어? 야, 그 작가가 쓴 다른 책도 있는데. 이런 식으로 그 아이가 좋아하는 어떤 주제나 작가를 발견을 하면 도서관에 가서 같이 찾아보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이제 처음에는 서점에서 시작을 하지만 중요한 건 방학 기간 동안 도서관에서 시간을 보내는 게 더 중요하죠. 아, 둘째가 이렇게 도서관 간다 그러면 치를 떨더라고요. 아, 그래요? 아, 그걸 좀 고쳐줘야 되는데. 이 사실 주말에 딱히 할 거 없을 때 도서관 가면 어른들은 참 이 시간 보내기 좋은데 너무 좋죠. 얘도 어떻게 해갖고 거기서 대충 이렇게 좀 보내고 싶은데 너무 치를 떠니까 한동안 안 데리고 갔었는데 다시 좀 방법을 바꿔봐야겠습니다. 제가 쓰는 방법 중 하나를 또 알려드릴게요. 네. 저는 어떻게 하냐면 제가 이제 도곡정보문화도서관 단골 손님이지 않습니까? 네. 도곡정보문화도서관은 너무 좋은 게 4층에 종합자료실이고 3층에 디지털 자료실이 있고 어린이 자료실이 있어요. 네. 저는 아이를 딱 데리고 가면 3층에 어린이 자료실 딱 들여다 넣어놓고 아침 9시에 개관하고 나서 딱 넣어놓고 그 다음에는 애를 안 들여다봅니다. 절대 애랑 같이 자료실에 같이 있지 않아요. 이거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옆에 있으면 아무래도 애가 무슨 책 보는지 보게 되고 그리고 이렇게 보면 도서관 요즘 왜 그 도서관에 애들 과제 가지고 와서 거기 도서관에서 이렇게 공부하는 애들 있어요. 그럼 나도 모르게 아빠가 그쪽을 시선을 주잖아요. 그럼 애가 부담스러워. 아, 나도 저 언니처럼 교과서 가지고 와서 참고서 가지고 와서 여기서 풀어야 되는데 나는 지금 괜히 학습 만화를 보고 있나 이럴 수가 있어. 그래서 나는 그냥 넣어놔요. 그리고 나는 그 옆에 같은 층에 있는 디지털 자료실에 노트북 들고 가가지고 제가 다음에 쓸 책 원고 작업을 이제 막 하고 있는 거죠. 자료 찾고 뭐 이러면서 작업하고 언제든지 아빠는 여기에 있을 거야. 네가 필요하면 날 찾아와도 돼. 하지만 내가 먼저 너를 어린이 자료실에 가서 찾진 않을 거야. 너는 오늘 도서관에서 있는 9시부터 12시까지 보내는 반나절은 네 자유야 라고 하고요. 중요한 것 중 하나. 11시 반에 지하 1층에서 만납니다. 지하 1층에 매점이 있어요. 편의점에 가서 맛있는 거 하나씩 이제 그게 뭐 과자가 됐건 아이스크림이 됐건 음료수가 됐건 하나씩 사가지고 먹고 약간 놀다가 다시 11시 반에 지하 매점에서 만나고 다시 헤어져서 12시까지 책을 읽고 자 12시에는 이제 아이에게 물어봅니다. 뭐 먹고 싶어? 먹고 싶다고 하는 건 뭐든 사주는 겁니다. 버거가 되었건 뭐가 되었건 그러니까 저는 약간 제가 사실 제가 회사에서 제가 다니던 회사에서 되게 제가 은인처럼 생각하시는 선배님들이 있어요. 제가 원래는 이 드라마 PD로 아주 바쁘게 일을 했었는데 저를 주조정실 송출실로 발령을 내주셔서 그 덕분에 제가 5교대로 일을 하면서 이제 야간 근무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자, 근데 그러고 나니까 뭐가 좋았냐면 애가 방학일 때 평일날 낮 시간에 애를 같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방학 기간 동안 애랑 도서관을 엄청 많이 다녔고요. 제가 나중에 우리 둘째에게 그랬어요. 네가 나중에 크면 너에게 아빠를 선물해준 어른들이 계시다는 걸 감사하게 생각해라. 김재철, 김장겸 이런 사람들인데 아빠가 너와 함께 시간을 많이 보낼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분들이란다. 막 그러면서 얘기를 하죠. 둘째가 그때가 몇 살이었죠? 그때가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때였어요.
우리 초 일자리는 아직 두 가지 난점이 있네요. 이 혼자서 못 읽는다는 거 불안해서 그게 있고 또 하나는 이 성북 길빛 도서관이 규모가 작다 보니까 매점이 없네요. 그거 아쉽다. 뭔가 제가 가까워서 단골이긴 한데 아쉬운 점이 조금 있습니다. 도서관 근처에 뭐 없나요? 애가 좋아할 만한 공간, 편의점이든 뭐든. 주변이 이제 약간 이렇게 공원? 그렇군요. 그래서 그런 게 좀 없고 이 시간도 좀 짧아요. 6시까지만 해요. 그렇군요. 예전에 제가 마포구에 살 때는 마포 종합도서관 물론 너무 좋죠. 차 타고 가야 되는 마포 구립도서관. 네네. 정말 좋았어요. 거긴 진짜 거기는 모든 게 다 있었으니까요. 그것만. 그리고 거기는 왜 또 심지어 지어진 지 얼마 안 돼서 그렇죠. 안에 되게 많은 시설들 해놨고 그리고 지금 초등학교 1학년이라고 얘기하셨잖아요. 네네. 제가 우리 둘째가 초등학교 1학년 유치원일 때 어떻게 했는지를 얘기해 드릴게요. 그렇죠. 제가 그때 했던 것 중 하나는 뭐냐면 저희 이게 제가 참 도곡정보문화도서관을 정말 사랑하는데 도곡정보문화도서관은 특히 좋은 게 뭐냐면 어린이 자료실 안에 그 방 안에 작은 방이 하나 더 있어요. 네. 어린이 자료실 안에서도 또 신발 벗고 들어가는 작은 방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신발 벗고 엄마 아빠가 같이 앉아서 아이에게 책을 소리내어서 읽어줄 수 있는 공간이 따로 있어요. 그건 우리도 있습니다. 그거 너무 좋아요. 저는 거기에서 아이에게 항상 그 팝업북 같은 거, 왜 팝업북은 사실은 좀 비싸잖아요. 네네. 비싸서 집에서 이렇게 사서 읽어주기가 쉽지가 않은데 도서관에 있는 팝업북 읽어주고 지금 초등학교 1학년이라면 우리 박동훈 부장님께 제가 권하고 싶은 책이 시리즈가 있는데 뭐냐면 바무와 게로 시리즈예요. 바무와 게로. 이거 내가 지금 맥컬레이 책 너무너무 잘 읽고 있거든요. 도구와 기계의 원리. 이거에 대해서 제가 이제 약간 신세가 아픔으로 제가 하나 풉니다. 네. 바무와 게로 시리즈인데 이게 뭐냐면 일본에서 그 일러스트레이터, 그러니까 동화 작가가 쓴, 그러니까 그리고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린 이 책들인데 바무와 게로라고 하는 이 주인공들이 나오는 책들이에요. 많아요. 바무와 게로 시장에 가다, 바무와 게로 뭐 하다 이런 책들이 되게 많은데 이 책이 좋은 점은 뭐냐면 그림을 되게 풍성하게 그려놨는데 그림책에 왜 그 주 내용이 글로 적혀 있잖아요. 네. 자, 글을 소리내서 읽어주죠. 그죠? 네. 그리고 저는 이 책을 우리 민서에게는 아마 한 20번 넘게 읽어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이들은 좋아하는 책은 계속 반복해서 읽어달라 그러거든요. 글을 모를 때. 근데 이때 엄마나 아빠가 절대로 지겨워하면 안 돼요. 똑같은 책 읽는다고. 그걸 매번 새롭게 바꿔주는데 어떻게 저는 바꿔주냐면 글은 똑같이 읽죠. 그다음에 그 그림에 보면은 글에 나오지 않는 주인공들이 있어요. 엑스트라들. 걔들이 말하게 만드는 겁니다. 괜히 그리고 전혀 극하고 상관없는 이야기의 흐름과 상관없이 이거 갑자기 똥이 마렵네 뿡 그럼 애들이 막 자지러져요. 넌 왜 길을 가다가 오줌을 싸는 거야? 그럼 애들 막 딱 자지러져요. 내용하고 아무 상관없이 그냥 똥, 방귀, 오줌 이런 거 나오면 애들 막 좋아 죽죠. 바무와 게로가 그 일본 작가들이 약간 어떤 그게 있냐면 그림을 되게 아기자기하게 그려요. 그래서 되게 포인트를 이렇게 살펴보면은 위트 있는 그런 지점들이 또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책을 볼 때마다 새롭게 발견할 수 있는 지점들이 있는 그런 그림책이라서 저는 아이가 1학년 때는 그런 어떤 그림책을 소리내어서 아빠가 읽어주면서 약간 본인이 개그맨이 됐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어떻게든 그 애드립을 만들어서 매번 책 읽는 경험을 아이에게 새롭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노력을 좀 하셔야 됩니다. 노력이 필요합니다. 노력이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네. 오늘 내 얘기만 너무 길었다. 아니 오늘 아까 저는 군대 얘기로 쭉 가실 줄 알았어요. 왜냐면 이 군대 얘기는 30분 3시간 3일도 모자란 게 군대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어디까지나 거기는 이제 인트로였고 제대로는 그래도 우리가 내가 빌린 책에서는 도서관 얘기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특히나 이 방학이니까. 네. 그렇죠. 사실 제가 최근에 도서관에서 새로 빌리진 못했어요. 오히려 빌려놓은 책을 밀리기만 했지.
그 정도로 이 주말밖에 저희 아까 도서관이 6시까지밖에 안 한다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좀 부러웠던 게 그 마포 도서관도 그랬고 예. 어떤 구들은 8시까지 뭐 8시, 10시까지 하는 데도 네. 있고. 예. 그런데 저희 성북구는 다 6시인 것 같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직장인들은 갈 수는 없어요. 주중에는. 그러네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번 주에는 지난주도 그렇고 거의 못 갔고요. 반납 끝난 다음에 반납하러만 가서 새로 빌린 책은 없었고 그래서 이거 어떡하지? 하다가 제가 그 몇 달 전에 한 2달 네. 전에 빌려서 한 30% 보다가 이건 사야 돼. 어떤 책인가요? 궁금합니다. 네. 박동훈 부장님. 그래서 바로 덮고 반납하고 새로 산 책이 있습니다. 뭐예요? 제목이 소리의 탄생이란 책입니다. 야, 도구와 기계의 원리에 이어서 소리의 탄생. 소리의 탄생. 원제는 노이즈예요. 근데 왜 노이즈 원제를 소리의 탄생이라고 번역을 했을까? 네. 근데 이제 읽어보면 네. 맞게 번역을 했구나 제목을. 아 그래요? 예, 왜? 그런 생각이 드는 책이고요. 이 책은 그냥 제가 뭐 딴 책을 이렇게 필요한 책이 있어서 찾았는데 그 옆에 있어가지고 우연히 딱 집어 들었는데 이 만만치가 않네. 만만치가 않아. 어떤 점에서? 근데 솔직하게 얘기해서 원래 박동원 부장님이나 나 같은 사람은 특히 나는 드라마 피들이라면서 싫어하는 게 노이즈잖아요. 네네. 우리는 항상 시그널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노이즈는 별로 안 좋아하잖아. 근데 왜 노이즈가라는 제목을 단 책이 그렇게 마음에 들었을까? 사실 제목에 끌린 건 아니고요. 이게 보면 소리와 듣기에 대한 폭넓은 역사적 탐험 이게 부제가 붙어 있어요. 오케이. 그리고 여기 이제 표지에 보면 이 고대 로마 병사 그 다음에 뭐 종, 뭐 서양에도 종 있잖아요. 네, 종, 비행기도 있고요, 추금기도 있고, 라디오도 있고, 뭐 증기기관차 이런 거 그런 있고. 그런 도구들이 내는 그게 내는 소리예요? 아니, 그러니까 이것만 그림만 봐서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폭넓은 시간을 다뤘구나라는 정도밖에 짐작이 안 가요. 근데 이게 책 날개에 딱 보면 이 저자의 이력을 보고 제가 이거를 읽기 시작했어요. 데이비드 핸디라는 분인데요. 네. 이분이 역사를 공부하신 분이고 현재는 교수예요. 네. 그런데 이 교수 되기 전에 뭐 했었냐면 BBC에서 라디오 PD 프로듀서로 활동을 했고, 그래서 BBC 라디오 3에서 그 여러 가지 약간 다큐, 그러니까 데일리 프로그램보다는 라디오 다큐 같은 거, 그런 거를 많이 했고, 이 책을 바탕으로 해서 그 TV 다큐. 그런 것도 제작이 됐었다고 하더라고요. 이야, 그렇군요. 그래서 읽어보는데 되게 처음에 되게 흥미로운 얘기가 나와요.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그 알타미라 동굴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고대 동굴에 그림 벽화 있잖아요. 근데 그 벽화들의 위치가 공통점이 있대요. 뭐예요? 뭘 것 같으세요? 사실 나 이거 알 것 같아. 체인버, 울림방, 소리 울림방. 그거 어떻게 하셨어요? 나 실은 이거 나 어떤 다른 책에서 읽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가 사람들이 그냥 그림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핵심은 그 자리에 모여서 뭔가 소리를 내면서 어떤 울림이 있는 그런 위치에 그림이 있다고. 맞지 않아요? 맞습니다. 그거예요? 그겁니다. 그러니까 그 동굴에 뭐 입구에 있는 데도 있고 한쪽 깊은 데도 있고 그래서 이게 너무 중구난방인 거예요. 그런데 공통점을 찾은 게 그걸 잘 볼 수 있는 자리에 딱 가서 있어 보면 소리가 굉장히 비현실적으로 울리는 공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그림이 있는 자리에 가면 뭔가 초현실적인 그렇지. 느낌을 받게 그러니까 되는 그런 의식을 거행할 수 있는 이런 곳이기 때문에 거기다 그렸다는 겁니다. 가끔씩 우리 왜 등산하다 보면 산에서도 이렇게 바위 밑으로 지나갈 때 어떤 지점에서는 소리가 그렇게 울려서 약간 싶은 데들이 있어요, 조금. 네네네. 그리고 그
사실 이제 박동훈 부장이 일하는 중견기업이 그 라디오 쪽에 관계가 있잖아요. 그렇죠. 라디오 챕터가 있어요. 라디오 챕터가 있는데 이 라디오의 역사 그리고 이게 뭐 유명한 뭐 그런 정치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활용했나 이런 데 대해서 재밌었겠네. 제가 살 수밖에 없었겠네. 예, 20몇 년을 이 분야에서 일했지만 그렇죠. 처음 보는 얘기가 많았어요. 아, 진짜? 네, 처음 보는 얘기가 많았고 그리고 서양의 종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역사 속으로 어떻게 그 소리가 쓰였나 굉장히 흥미진진한 얘기가 많아서 이 책 한 권을 읽고 나면 그 정말로 이 사운드라는 거에 대해서 사운드가 역사 속에서 사람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어떻게 활용을 해왔고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한 단계, 두 단계 깊이 있게 이해하고 살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제목이 데이비드 핸디의 그냥 소리의 탄생이에요. 근데 소리의 탄생. 이 책 다음 되게 주에는 이 책 읽어보겠습니다. 되게 안 팔렸나 봐요. 아, 그래요? 왜 그러냐면 이 책을 제가 주문했잖아요. 아, 근데 주문했어요. 책이 왔는데 그런 경우 보셨죠? 이 책에 이렇게 책을 딱 서가에 꽂으면 이렇게 앞부분 이렇게 길게 세로로 이 뭐라 그러죠? 묶여 있는 부분이라 그러나요? 예. 이 부분만 이렇게 딱 보이잖아요, 서가에서. 그렇죠. 여기가 그 햇빛에 발해가지고 아하, 오래된 책이구나. 예, 오래된 책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딘가에 꽂혀서 되게 오래 있다가 이제야 주인을 만난 야, 이거 주문한 사람이 가끔 나타났네 이러고 이게 뽑혀가지고 배송이 됐나 봐요. 예, 이걸 찾아보니까 별로 화제가 안 된 책이에요. 예. 근데 나는 기본적으로 난 PD가 쓴 책을 나는 좋아합니다. 나도 PD로서 책을 쓰지만 그 이유가 뭐냐면 PD는 기본적으로 스토리텔러인데 내가 만드는 건 왜 우리 박동훈 부장님이 아마 만드는 라디오도 그렇겠지만 8살 난 아이서부터 80 난 노인까지 보잖아요. 네. 보고 듣는 게 우리가 만드는 PD가 만드는 결과물들이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나는 사실은 PD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아주 전문적인 이야기, 전문적인 지식을 대중의 눈높이에 맞춰서 재미나게 풀어내는 그 일을 평생토록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아무래도 나는 소리의 탄생 역시 마찬가지로 이 데이비드 핸디라고 하는 사람이 소리에 대한 그 전문적인 여러 가지 그 이야기들을 갖다 모아가지고 가장 대중적으로 재미나게 풀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저는 사실은 PD들이 책을 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PD가 쓴 책을 좀 읽어보셔야 돼요. PD들이 쓴 책은 조금 더 쉽습니다. 네. 이 책은 술술 읽히면서도 굉장히 깊이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일단 이거는 연대기 순으로 써진 책인데요. 네. 선사시대에서부터 그러니까 고대 로마, 그 다음에 중세, 이야, 그 다음에 이 중세가 이제 혁명을 거치면서 산업혁명 시대로, 그러니까 뭐 프랑스 혁명 같은 거 거치면서 그렇죠. 좀 더 근세로 가고, 그 다음에 기계 문명이 부상하면서 또 기계들의 소리, 그 다음에 이제 미디어, 라디오 같은 거, 그리고 전쟁의 포격, 그리고 현대 사회에서 쇼핑센터에 흐르는 음악 이런 것까지 다 다룹니다.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다시피 우리가 어떤 그 예술 작품을 보고 경외감을 느끼는 건 스케일과 디테일에서 우리가 온다 그랬잖아요. 이 책이 바로 그거예요. 이 책이 딱 그러네요. 들어보니까 스케일과 디테일이 둘 다 살아있네. 네, 스케일과 디테일. 찾아 읽겠습니다. 저 실은 태국에서 돌아오자마자 도서관 가서 제일 먼저 했던 게 이 도구와 기계의 원리 책을 이제 대출해서 지금 읽은 건데요. 읽으면서 근데 확실히 DK 북스 맞아요. 이게 펭귄 랜덤 하우스 그 DK 북스인데 제가 지금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데이비드 맥컬레이 그 저자 소개를 딱 봤더니 이분이 딱 그거예요. 그러니까 디자인 학교에서 건축학 전공하고 로마 폼페이 등지에서 공부하고 인테리어 디자이너, 고등학교 교사, 일러스트레이터야. 그러니까 뭐냐면 이분은 어린 아이들에게 쉽게 설명해 주는 방법을 고등학교 교사로 일하면서 아마 많이 고민을 하셨을 거예요. 맞아요. 그랬을 것 같습니다. 이 책 읽으면서 너무 놀라운 게 각종 도구와 기기에 대해서 나는 그 비행기 설명하는 부분 보고 진짜 깜짝 놀란 게 와, 오로지 딱 2개.
조종관과 페달만 가지고 어떻게 비행기가 위아래로 좌우로 움직이는지를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네. 근데 저는 이 책을 보면서 더 감탄하는 장면 중 하나는 뭐냐면 매머드를 끊임없이 출연시켜요. 그래서 위트가 있다니까 이분. 이분이 왜? 근데 나는 이분이 왜 매머드를 계속 출연을 시킬까? 매머드를 출연시켜 가지고 매머드를 잡는 방법서부터 매머드를 목욕시키는 방법, 매머드를 방에 집어넣는 방법, 다양한 방법을 하는데 왜 그럴까 생각해봤더니 생각해봐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힘과 매머드라고 하는 그 커다란 동물이 가지고 있는 힘 차이가 있는데 인간이 그 매머드를 움직이기 위해서는 도구를 써서 인간의 힘을 증폭시켜야 했던 거지. 네. 그래서 이분은 매머드를 이용을 해서 매머드를 계속 끊임없이 등장을 시켜서 도구와 기계를 만들어 활용하면서 어떻게 이 자연이라고 하는 우리의 환경을 우리가 지배해 왔는지 그 과정을 보이시더라고요. 저 이 책 너무 재밌게 읽고 있어요. 진짜로 스케일과 디테일이 살아있어. 이분 책 아마 그 다음에 이제 이분의 그 책 중에서 또 그 도시 로마의 1인자 읽으시잖아요. 네네. 그 도시 로마 도시를 주로 다뤘거든요. 그거 옆에 이렇게 딱 보시면서 하시면 또 좋을 거고. 알았어. 아주 크고 빠른 배. 그거까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분의 가족사, 감동. 네. 그거까지. 알겠습니다. 추천. 근데 여기서 제가 살짝 저의 이제 그 책 읽는 그 꼬리에 꼬리를 물고 책 읽는 방법 하나를 소개를 하자면 저는 항상 어떤 저자의 베스트셀러부터 읽습니다. 베스트셀러. 가장 대중적인 책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쭉쭉쭉쭉쭉 들어가다 그러니까 쉬워요. 한 저자를 통해서 이렇게 찾아보면 그게 리뷰가 많이 달린 순으로 읽으시면 되는 거예요. 리뷰가 그러니까 인터넷 서점 들어가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리뷰가 많이 달린 책이 있고 안 달린 책이 있거든요. 리뷰가 많이 달린 책일수록 더 대중적인 어떤 호평을 받은 책들이죠. 그런 책부터 시작해서 점점점 가다가 거의 초기자까지 갈 수도 있고요. 최근자까지 갈 수도 있어요. 순서는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어요. 어느 순간 이제 조금 나하고는 안 맞아지는데 그때가 그만둘 때입니다. 근데 진짜 맞는 저자를 만나면은 정권 읽기에 도전하시게 될 거예요. 저 같은 경우 스티븐 킹의 정권 읽기에 도전했다가 최근에는 조금 이분이 너무 많이 쓰시나 싶어서 조금 이제 포기하고 있긴 한데 하여튼 정권 읽기에 도전하고 싶은 새로운 저자를 소개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데이비드 맥컬레이 추천해 주신 박동원 부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별 말씀을요. 이 시간이 다 됐는데 다음 주는 또 어디로 여행을 가십니까? 다음 주는 뭐 여행 가는 건 없고요. 다음 주에는 제가 크리스마스에는 애들과 1박 2일 스키 캠프를 가기 때문에 뭐 그 전에 수요일 날 방송하니까 우리 녹음하니까 별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뭐 하여튼 다음 주는 어디 안 가고 틀어박혀서 도서관 다니면서 책 읽고 싶습니다. 또 특이한 그 도서관을 또 가시나 해서 궁금했어요. 예. 네. 다녀오면 바로바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근데 오늘 다시 한번 가서 느낀 거는 대한민국 군대가 정말 좋아지긴 했어요. 진중문고의 수준이 이렇게 좋은지 몰랐어. 장서 수준이 아주 놀랍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방송 들으시는 분들 가운데 군대 아직 안 가신 분들 있으면 군대 가서 책 읽는 습관을 길러와도 되겠다라고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충성. 네. 충성. 예. 오늘도 그러면 즐거웠습니다. 즐거웠습니다. 다음 주에 박동 부장님 잘 들어가시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건강 조심하십시오. 네.